바로 남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던 여성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연예계에서 사생활은 항상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때로는 이로 인해 그들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경력까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남자 관계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자 연예인 TOPO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성현아. 1975년생인 성현아는 아름다운 외모와 섹시한 몸매로 한류 연예계에서 가장 섹시한 미인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19살 때 성현아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2위인 준미녀를 차지하며 빠르게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같은 해에는 국제 미인 대회에서 사진 잘 나오는 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섹시한 몸매는 성현아를 많은 감독들의 눈에 띄게 만들었고 그녀는 연기자로서의 경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아 18영화의 섹시한 미녀에서부터 연예계에 충격을 안겨준 성매매, 스캔들까지 미스 코리아 준미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성현아는 여러 영화에 출연 제안을 받았지만 MC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 그녀는 영화 산업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 성현아는 신인 배우였지만 과감히 벗어야 했습니다. 젊은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아는 노출이 과한 장면에 출연하며 18요소가 포함된 영화들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 영화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되었지만 성현아의 노출 장면은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예술과 선정적인 장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현아는 연기력 덕분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대담한 영화들로는 우먼 이즈 더 퓨처 오브 맨 2004, 더 스칼럿 레터 2004, 러버 2005, 더 커스터머 이즈 올웨이즈 라이트 2006, 타임 2006 등이 있습니다. 성현아는 단지 영화에서 과감한 노출 장면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예계의 다른 스타들이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성현아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2002년 경력의 절정에서 성현아는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현아와 관련된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스캔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루할 뻔했을 것입니다. 마약 스캔들로 충격을 받은 대중들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그녀의 150장에 달하는 누드 사진집이 유출되었습니다. 성현아는 원래 연령 제한을 두고 발매했으나 이 사진집은 인터넷에서 확산되었고 팬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성현아의 사진집 스캔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미스 코리아 출신의 미인이 개인적인 삶이 복잡하고 부도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1억 원대 성매매 스캔들 개인적인 삶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성현아는 연애 생활도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1997년 한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하고 2010년에는 재혼해 2012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약 스캔들과 노출 사진이 날릴 때쯤 2013년에는 또다시 성매매 스캔들로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성현아가 어라는 사업가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현아와 A 사업가가 후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성현아가 A 사업가에게 5억 원을 받고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성현아는 이를 부인하며 A 사업가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후원 계약 같은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8월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에 의해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현아는 200만 원 약 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2년 후에야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성현아의 명성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확실히 이는 돈과 성적 거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현아를 한국 연예계에서 배척된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5월 경찰은 성현아의 남편인 최 씨의 시신을 경기 지역의 주차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었으며
성현아는 그와 몇 년 전에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예계에서 배척당한 성현아는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려 했지만 팬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현아는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성매매 스캔들을 지우지 못한 채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4위는 한성주. 한성주는 1994년 미스 코리아로 선발되었다. 그 이듬해 그녀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참가했다. 미인 대회에서 얻은 명성은 그녀가 연예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성주는 MC와 배우로서 활동했으며 SBS 방송국에서 인기 MC로 자리 잡았다. 1974년생인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화려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도 높이 평가받았으며 한성주는 한국의 명문대학교인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한성주는 AK그룹의 재벌 2세와 결혼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팬들은 그녀를 외모, 학벌, 성공적인 커리어와 행복한 가정을 가진 미인으로 칭송했다. SBS에서 활동하며 한성주는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그녀는 연예계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녀의 미담과 같은 결혼 생활은 10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한성주는 이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성주와 남편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혼 후 한성주는 독신 여성을 매력적으로 포지셔닝하며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한성주는 이전 연인인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에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남자는 그녀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후 그 남자는 지속적으로 한성주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그녀는 나를 이용해 돈을 쓰고 고급 브랜드와 보석을 구매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연애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를 반대했다. 그녀는 60대 이상의 대기업 인사와도 관계를 가졌다. 그녀는 이를 통해 승진을 원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성주는 SBS 방송국에서 일하는 동안 큰 논란에 휘말렸고 방송국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 그러나 한성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졌고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연예계에서 미인으로 평가받았던 그녀는 이제 문제아로 여겨졌다. 한성주는 자신을 비방한 전 연인을 고소했지만 전 연인은 더 많은 사생활을 공개하며 그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 폭로에는 한성주가 성형수술을 받았고 낙태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 전 연인의 폭로로 인해 한성주의 커리어와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대중의 압력에 시달리며 한성주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7명의 남성과 함께 방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결국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고 한성주는 한순간에 대중의 사랑을 잃었다. 그 후 한성주는 연예계로 복귀할 수 없었고 팬들의 지속적인 배척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의 공지 없이 은퇴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성주는 과거 스캔들을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몇 년 동안 한성주는 매우 조용하게 지내며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022년 9월 한성주는 11년 만에 다시 공공의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양대학교 1993년도 입학 기념 30주년 축구 경기에서 응원 활동을 했다. 49세의 나이에 한성주는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며 예전처럼 젊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다. 한성주의 복귀는 즉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녀가 연예계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성주는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대중은 미스 코리아를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도덕적인 인물로 여긴다. 그러나 많은 미인들이 돈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잃고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스스로 망쳐버린 경우가 많다.
실수는 팬들의 냉담한 반응과 함께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3위는 김희경. 미스코리아 2008 결선 직후 김희경에 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 빛나는 스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녀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대중을 놀라게 했다. 김희경의 핫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그 사진은 다양한 자세에서 찍힌 것으로 특히 가슴을 드러내고 작은 팬티만 입은 채로 찍힌 사진도 있었다. 이 대담한 사진들과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촬영된 성인 비디오까지 함께 유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델이 된 미스코리아 김희경은 원래 유망한 모델로 인정받았으며 미스코리아 2008에 참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시절 찍은 과감한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더군다나 성인 비디오까지 퍼지며 김희경은 즉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미스코리아 조직위의 강경한 결정. 유출된 사진과 비디오가 퍼진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미스코리아 2008 조직위원회는 김희경의 모든 타이틀을 취소하고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 명의 잠재적 스타가 끝나는 순간을 의미했으며 연예계에서 윤리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비판에 김희경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녀는 언론의 미스코리아 심사위원들이 내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회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신뢰했던 대회 조직으로부터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사건은 김희경의 스캔들만이 아니라 미인 대회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희경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으며 미인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회 참가 전에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더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대중은 과거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희경은 단 한밤 사이에 유망한 스타에서 연예계에서 버려진 이름이 되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사진과 비디오는 지워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녀의 경력은 파괴되었으며 미스코리아의 타이틀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의 기회도 상실했다. 이 사건 이후 김희경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실상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강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김희경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시간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이 스캔들이 지나가더라도 김희경은 한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단순히 대중의 비판의 희생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이야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연예계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명성이 빠르게 오르고 내려가며 스캔들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2위는 한예슬, 남자 승무원과의 열애, 마약 사용 의혹. 2021년 5월 한예슬은 김용호 전 기자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이 기자는 한예슬과 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여러 어두운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한예슬이 5월에 류성재라는 남자와 공개 연애를 시작한 후 김용호 기자는 이 남자친구가 남자 승무원 출신으로 여성 고객을 접대하고 많은 고객을 속인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배우였으며 노래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으며 노래방이 바보다 건강한 환경이라며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기자는 한예슬이 한가인, 최지우, 고소영, 차혜련 등 여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 여배우들이 한예슬에게 남자 승무원을 소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모두가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예계 내부의 한 소식통은 이 사진이 노래방이 아니라 CJ 엔터테인먼트의 한 파티에서 찍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용호의 유튜브 채널인 허버레브과 강용석 변호사는 한예슬에 관한 더 심각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예슬이 버닝썬에서 마약을 사용했으며 빅뱅 승리와 연관된 클럽에서 블랙핑크 제니와의 경쟁 관계로 제니를 때렸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예슬이 전 남자친구에게 페라리 자동차를 선물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6월 9일 한예슬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며 이러한 루머에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인 원진디와 이홀딩스 부회장에게
페라리 차를 선물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면서도 그가 집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더 유명한 여배우 때문에 자신을 차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한예슬은 YG의 프로듀서인 테디 파크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인정했지만 테디가 제니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차버렸다는 주장이나 제니를 때린 일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제니를 만난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버닝썬에서 마약을 사용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한예슬은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만 버닝썬에 갔었으며 그때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개인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DJ 테이블 옆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마약을 하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용호 기자는 최지우의 남편이 그녀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최지우의 남편이 그녀가 선물한 BMW를 타고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호 기자는 최지우가 라스베가스 BLLAGIO 럭저리 빌러지의 남자 회장과 함께 갔다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개인적인 비밀을 암시했습니다. 2020년 초 SK그룹 회장 최태우는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루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위는 이미숙. 이미숙은 10년 전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한국 언론에서 논란이 일었다. 장자연의 자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건과 더불어 승리빅뱅가 운영한 버닝썬 클럽의 스캔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 고위 관료들은 이 사건이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코리아 타임스는 이미숙과 배우 송선미를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된 예술계 인물 목록에 올렸다. 이들은 모두 고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인 더 콘텐츠 소속이었다. 이미숙은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미숙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배우 중 한 명이었다. 이미숙은 30편 이상의 영화와 20편 이상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1980년대는 이미숙의 전성기로 당시 대중과 영화계는 그녀를 영화 산업의 리더로 평가했다. 이미숙은 1960년 충청도에서 태어나 한국대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 태평양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19세에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는 첫 영화인 소틀러스 MOM으로 주목을 받으며 이후 이보희, 원미경과 함께 198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트로이카로 불리게 되었다. 이미숙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녀는 한동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영화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다. 그녀가 복귀한 후 NAFFAI야 러브스토리, 언톨드 스캔들 등 논란이 일었던 작품에서 활약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불륜과 암살자와의 관계, 악명 높은 개인사 이미숙은 1987년 성형외과 의사 홍성호와 결혼했으나 2017년 이혼했다.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혼 전 몇 년 동안 이미 갈등이 있었으며 두 자녀를 위해 함께 살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한국 대중은 이미숙이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된 것을 안타까운 일로 여겼다. 2012년 이미숙이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였던 더 콘텐츠에 의해 계약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회사는 이미숙의 과거 연애를 폭로하며 그녀의 불륜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17살 연하의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이 남자는 이후 이미숙을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했다. 더 콘텐츠는 이 사건을 공개하며 수백만 원을 들여 협박범을 침묵시켰다고 전했다. 이후 이미숙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대담한 행보를 보였고 이 시기에는 사회적 명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새로운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미숙, 사회적 은둔과 자살 사건의 진실. 2013년 이미숙은 서울 법원에서 소송에 패소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은둔에 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더 콘텐츠가 제기한 일방적인 정보는 무시되었다. 2021년 3월 17일 디스패치는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이미숙의 증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 그녀가 장자연과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이미숙이 장자연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고백하는 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의 친한 친구이자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윤지호는 이미숙에 대해 이미숙 씨가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미숙은 침묵을 지키며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은 경찰의 강력한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 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O. 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각종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례한 행동과 인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외모는 예뻤지만 인성이 좋지 않았던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인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TOPO를 소개합니다. 5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크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4위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인 일생을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로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점 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현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 역에 캐스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현주가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탓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현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 되나?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싸가지 없기로는 김현주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현주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김현주 역시 김희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경우입니다. 이후에는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사진 촬영에 동참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 등 귀감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3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했지만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로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고현정 또한 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담당 PD와 의견 다툼 끝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러 따라간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주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토크쇼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 휴대용 잿더리를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때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더 바빴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 정도 흡연을 했고 학부모의 항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0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모두 계산해주는 통 큰 배포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과연 인성 논란 속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 고현정 중 어느 모습이 진짜일까요? 2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원이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거의 없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가 과거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계 비화를 다룬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배우가 언급되었고 두 여배우가 가까운 동네에 살며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리꾼들은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이 과거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바 있어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게임에서 진 후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내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문채원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계속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배우입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때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몇 개월 후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고 려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며 논란을 급히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임해 다시 한번 태도 논란이 불거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전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니는데요.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의혹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지혜는 재테크에 성공하며 부자 시댁의 검사 남편까지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인성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여전히 대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위는 수혜입니다. 본명은 박수혜로 성을 제외한 수혜를 예명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특유의 진지한 톤과 감성적인 연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비추며 데뷔한 그녀는 청순한 외모로 특히 주목받았고 한때 70-80년대의 대표 여배우였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해 8월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엽기발랄 홍 선생과 주말 드라마 맹간 전성시대에 잇따라 출연했으며 2003년에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영화 가족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수혜는 연기에서 재능을 보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배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했고 당시 래퍼가 꿈이었던 소녀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를 따라 잡지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모델로 발탁되어 3개월간 모델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 소속사로부터 걸그룹 제안을 받아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연습생으로 있는 동안 그녀의 연기 가능성을 눈여겨보았고 결국 6개월 만에 연습생을 그만두고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02년 여름 신인 시절 수혜는 인기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인이었던 수혜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로 조금씩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같은 소속사 소속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수혜는 원래 래퍼를 꿈꿨기에 음악과 연기를 동시에 하던 선배 양동근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공개되면서 양동근은 바보온달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나 1년 만에 수혜는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된 듯 보였으나 2007년 양동근의 인터뷰가 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가 알고 보니 소속사 대표와 짜고 나를 배신했다. 그 고통은 잊을 수 없다. 예쁘고 멋진 여자들은 모두 돈 많은 사장과 연애하더라라며 아픈 기억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양동근이 사랑했던 여성이 소속사 대표와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였던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특히 이문세의 곡 유치찬란의 랩 가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곡 속에서 양동근은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구절을 포함했는데 이는 수혜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고 가사에서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표현은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해석되며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혜는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하던 중 당시 소속사 대표인 정영범과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동근이 대세이던 시기였기에 정영범과 수혜가 전략적으로 계획해 양동근을 소속사로 영입했다는 의혹도 있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동근이 회사를 떠나면서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정영범은 양동근 영입으로 회사의 이득을 보았고 수혜는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이름을 알렸으니 서로가 윈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후 수혜는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톱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앞둔 1년 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녀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의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자와 패딩 등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채 연인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혜는 정영범 대표와 계약서 없이도 의리로 유지하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스타제이가 쇠퇴하자 새로운 배경을 찾으려 했던 듯합니다. 정태원과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며 연인 관계가 제기되었지만 수혜의 진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영범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수혜 또한 억울해했습니다. 정영범과 정태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혜는 10년 이상 몸담았던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적을 결정하면서 정영범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났는지 아니면 정영범이 계약 없이 유지되던 관계를 끊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로써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은 끝난 듯합니다. 특히 정태원과의 열애 증거가 넘치던 상황에서의 이적은 정태원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태원은 매니저 출신의 기획사 대표가 아닌 영화 제작사의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1년 반 후 수혜가 다시 스타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을 떠나 정영범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의 사생활이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수혜는 정영범 품을 벗어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서 복귀했습니다. 수혜는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광고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자 연예인과의 열애설은 거의 없었지만 특히 나이차가 나는 대표들과의 소문은 유독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속사 대표와의 인연으로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또 다른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 대표인 구본권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본 한 측근은 이들이 교제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다고 밝히며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 잡는 데 구본권 대표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구본권은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던 이다희를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4월 독립해 매니지먼트 9이라는 신생 기획사를 설립했고 그때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차혜련 등 여러 배우들이 소속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9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다희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여배우와 소속사 대표의 특별한 관계가 배우로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이다희는 과거 남자 가수와도 공개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수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깊은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클릭비 활동으로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2003년 콘서트 무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 고백하며 관객석에 있던 이다희를 지목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팬이 등을 돌렸고 이다희가 팬카페에 해명글을 올렸으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격분한 팬들이 이다희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으나 소속사 대표인 구본권이 그녀를 다시 세우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다희를 비롯해 또래보다는 소속사 대표를 선택해 성공한 여배우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무리 유명한 여배우라도 재력과 권력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성공적으로 복귀한 수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연기해 나가며 대중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